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입니다. 자,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한국인들이 신년에 가장 즐겨하는 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화라고 하고요. 친구 같은 포춘텔러 우주고양이 보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고양이 보라라는 앱을 어떻게 혹시 개발을 하게 되셨나요? 한국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운세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운세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그 나라의 분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은 이제 운세를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할 때 아니면 좀 뭔가 위안을 찾고 싶을 때 운세를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거기에 돈을 쓰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앱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러면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말씀 주신 것처럼 운세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또 MBTI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럼 그 두 가지 양대 축이 있다고 했을 때 운세 쪽을 더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이미 잘 하고 있는 앱들이 있어가지고. MBTI 네, 쪽은요? 그러니까 사주나 운세 쪽이 저희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믿는 그런 방식은 이제 이미 레드오션인 상태에 들어가야 먹을 게 좀 있다. 네, 그쵸.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 저희가 앱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아예 시장에 없는 곳을 처음부터 개척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MBTI는 그걸로 막 빠른 수익화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수익화를 하려면 이미 시장이 큰 곳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축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쨌든 MBTI보다는 네. 운세 쪽이 시장이 네, 형성이 네. 돼 있으니 네네. 그쪽에서 먹을 수 있는 콩고물이 있겠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네. 아무래도 또 운세 자체가 더 1대1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좀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서라도 좀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미 있는 수요가 되게 강한 친구다 보니까 네,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신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가장 이제 바쁘신 시기 아닙니까? 너무 바쁘죠. 지금의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연말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 연말요? 그나마 이번 주는 좀 네. 그래도 마지막 연말이니까 마지막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 금, 토, 일 이렇게는 조금 약간 칠하게 보내고 있고요. 칠하게. 네. 약간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사람들 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저는 되게 쉬는 느낌이긴 해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있고 이전까지는 거의 뭐 토요일 빼고는 다 일했다. 주 6일을 일을 네, 하셨던 거네요.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나와서 6시에 일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이랬답니다. 가장 어쨌든 업무 시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가요? 이게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 12월 되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원래 2024년 운세를 팔던 거를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사주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저희 개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벨롭하고 약간 뭐 디자인하는 것도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디테일한 예쁜 에셋 같은 거 만들어서 제공하고 약간 이런 류의 일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하느라고 되게 바쁘게 보냈고 그 뒤에는 이제 판다. 어떻게 팔까 고민하고 필요한 세일즈 분들 쪽으로. 연락하고 지금은 뭔가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하는 그걸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콘텐츠를 저희 거를 이제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이렇게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체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아까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했었을 때 네네. 우주고양이 보라만의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 포인트가 어떤 거가 있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저희가 단순히 사주나 운세 앱만을 표방한 서비스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약간 힐링?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크게는 운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마음 챙김 이렇게 마음 챙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초반부터 그 힐링되는 문구들을 보내주는 걸 거의 매일 하나씩 보내주고 거기에 답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 내가 답장을 하면 그 고양이가 또 답장을 해줘요. 네. 보라가. 답장을 해주면 거기에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 쪽에서 이용자들에게 레터, 그러니까 네. 편지를 보내면 네. 이용자가 그걸 답장을 보냈을 때 다시 또 답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럼 되게 진짜 카톡하는 느낌이겠네요. 근데 약간의 그 편지 메타포를 사용해서 내가 내가 저녁에 약간 따뜻한 메시지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감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마감이 마무리 정도 어떠신가요? 네. 하루 따뜻한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그쵸, 생각으로 그쵸. 그 되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김형준 너 오늘은 어떻게 잘 지냈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는 그런 걸 이제 넣었거든요. 좋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매일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한국에 동지였어가지고 그쵸. 팥죽 먹었니? 뭐 이런 거 메시지 보내준다든지 뭐 그런 류의 네, 와. 다양한 종류의 그 시즈널 이벤트들을 같이 버무려서 이제 보내주는. 오호. 네. 그러면 그 메시지들을 직접 다 선정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직접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원들께서 직접 다 하나하나씩. 네네네. 정말 그것도 되게 큰 네.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다정하게 써주고 있고 답장은 원래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몇 주 정도는 직접 답장을 해줬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사용자분들이 나 힘들어 그럼 힘들구나 하고 보라인 척 보라에 탈을 쓰고 힘들구나 너 힘내 약간 이렇게 메시지 보내줬거든요. 근데 너무 그걸 내가 힘이 안 나는군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걸 보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좀 기술적인 걸 좀 더해서 네, 요새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개개인별로 하다 보면 사실 사람마다 그 톤과 온도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서 맞아요. 그걸 맞추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힘들었어요. 좋긴 했는데 진짜 아이러니네요. 힘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가 힘든. 대신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 됐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소비자랑 소통을 하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거나 좀 불편한 사항들을 또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고도화를 많이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실행을 되게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에 비해서 영화님은 굉장히 실행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되게 저는 없는 부분이니까 되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칭찬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요. 잘 받으면 좋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런 소통 과정과 다듬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맞아요. 진짜 유리해지는 거죠. 지금 우주 고양이 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내수 시장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께는 서비스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내수만을 목표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원래 바로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미국 같은 영미권 쪽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이런 형태의 앱을 가지고 바로 해외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뭐 이야기를 이미 이런 운세 서비스를 해외에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의 어려우셨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자체는 문화가 다른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주시던가요?
돈을 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돈을 잘 안 낸대요. 이런 형태의 예를 들어 사주를 보진 않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 타로를 본다고 해도 뭐 나는 이거를 그 해석을 보고 싶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그러니까 해석을 보고 싶다는 게 카드의 해석을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운세 점괘를 돈 주고 보고 싶진 않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터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문화 자체가 좀 다른가? 뭐 오히려 점성술 이쪽은 좀 더 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얘기들도 했던 거 들었던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익숙치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을 해봤으면 이게 이런 부분이 나한테 위안을 주는구나라고 이제 유료로 지불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점성술은 수요가 있다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아예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쓰는 방향이 이쪽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맞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안을 찾을 때 특히 서양권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이게 맞다 기다 아니다는 모르겠지만 서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좀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경향이 그쵸.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네, 약간 운세는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약간 그쵸. 계시를 내려주는 느낌의 어떤 수동적인 친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형태의 앱들,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형태의 앱들이 영미권에서는 이제 뭐 명상 앱, 약간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오히려 네네네. 근데 이제 운세는 확실히 좀 수동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세도 원래 기능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라지 뭐 그거대로 된다 뭐 이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좀 수용 태도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거는 뭐 내가 안 봐도 되고 내가 오히려 약간 열심히 해봐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상을 하시는 것 같고, 서양권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네, 영미권 분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네. 아닌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된 건데, 근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고위직, 특히 정치인 분들도 그렇고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사주 이런 거에 좀 의존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해도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데서 의지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험해 보신 많은 분들을 보셨을 때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개인의 역량으로 내가 해결할 거야라는 의지로 진행을 하시나요?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네. 보통 운동하시더라고요. 러닝하고. 굉장히 진짜 주체적이시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분들 만났거든요. 한 100명 되는 창업가 분들 거기 미국에서 한 3주 만에 만났는데 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운세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이야. 나 사주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없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얘기를 들었던 게 일본 가면 잘 될 것 같다. 오히려. 네, 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시아 쪽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앱이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기자기하고. 네네네. 그래서 좀 이게 일본 앱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은 타로 카드 같은 거를 실물로 만들거나 그런 행사 같은데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거든요. 오프라인 맥락에서. 그렇죠. 네, 근데 앱 맥락은 확실히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접하려면 좀 앱으로는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좀 더 이제 개인 강영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처음에 그러면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했던 업무가 어떤 겁니까? 저는 그 홍보 대행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홍보 대행사도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보통 이제 기사를 내잖아요, 기업에서. 그렇죠.
그때 이제 기업이 기사를 내려면 기자들이랑 컨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기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하죠? 아, 약간 그 기자들이 기사를 잘 쓰려면 네. 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소스가 네, 다양하면. 이미지나 뭐 아니면 그쵸, 그쵸, 네, 그쵸. 어떤 행사를 가서 그거를 쓰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행사를 되게 많이 열었어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행사에 가서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수막, 장소를 꾸미는 뭐 이름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뉴스레터 같은 것도 보내거든요. 그럼 뉴스레터에 필요한 재료, 이미지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쓸 재료들이 많아지게 하니까 네, 행복하게 네, 만드는 네, 거라고 네, 하신 네. 거군요. 실제로 그 뭐 선물도 드리고 했어요. 실제로? 네네, 뭐 명찰 드렸나요? 작은 선물 그런 거, 그 보조 배터리 이런 거 있죠. 보조 배터리? 네, 그런 거에 막 그 대행사니까 그 예를 들어 게임 회사라고 해요. 그럼 게임 그쵸, 회사에 그쵸. 로고가 박혀 있는 보조 배터리 드리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때 당시가 벌써 12년 전인가 그런데 2013년인가 그랬거든요. 13년. 네네네. 그쵸. 그때 꽤 됐군요. 처음 직장 생활했는데 그때는 이제 보조 배터리 나눠주는 게 핫한 그거였답니다. 그쵸. 지금도 근데 보조 배터리 누가 준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네, 좋긴 해요. 어쨌든 그걸 하다가 이제 네. 스타트업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스타트업으로 넘어가신 네, 거군요. UI UX 디자인 해야겠다. 그때는 이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한국에서 UI UX 디자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스타트업이네. 스타트업에 포트폴리오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실 생각으로 네, 스타트업을 네. 가신 거군요. 그러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계속 영원히 구르다가 스타트업 창업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러네요. 스타트업에 구르다가 스타트업 창업까지. 그러면 그 굴렀던 스타트업이 어디였죠? 거기는 이제 망했고요. 망했나요? 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6개월 만에 없어졌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를 못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긴 했어요. 다음 회사 다행이네요. 갈 곳들. 뭐 그래서 거기 가서 망해서 다음 회사 가서 한 3년 좀 넘게 있다가 그 다음 회사도 한 6개월 있고 그 다음에 토스라는 곳에 가서 네네네. 거기서 한 4년 있고. 네. 어쨌든 발판을 잘 마련하셔서 네, 약간 점프업한 느낌? 그러네요.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면서 했던 어떤 주요 프로젝트들이 있으셨나요? 디자이너로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서 네. 했던 게 그 안에 있는 그 토스가 한 2,000명 좀 넘는 분들이랑 계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네네네. 근데 이제 2,000명이 쓰는 그 내부용 툴이 있어요. 그 도구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용 툴이라고 한다면 사내 메신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내 아니면? 메신저는 슬랙을 썼고요. 슬랙을 쓰셨고. 근데 그 슬랙이 아무래도 기능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제한적인 것들을 뭔가 좀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 사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여기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좀 보조 도구들을 계속 만들었죠. 웹 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웹 페이지에 있는 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앱이 아니라 그냥 시트로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같은 사람이 일을 해도 효율이 막 한 100배 차이 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4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네요. 업무를 구조화하고 뭔가 더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단순히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어쨌든 전사의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쵸. 그거를 어떻게 해야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전사의 어떤 문화, 회사 문화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일하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인지를 좀 뭔가 익히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회사가 되게 그 빠르게 컸거든요. 그렇죠. 제가 갔을 때 200명대였는데 그때부터 2,00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늘어난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 회사가 커지는구나를
완전 가까이서 안 지켜보면은 앱을 못 만들거든요. 그쵸, 그쵸. 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약간 이렇게 나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많이 어. 성장하는 회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언제 이제 계열사가 나눠지고 언제 팀의 리더가 바뀌고 약간 뭐 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상 주고 어떻게 못하는 사람한테 벌 주고 약간 이런 류의 그러네요. 모든 그 다이내믹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스타트업 중에서도 200명 규모는 작은 규모가 절대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2,000명은 진짜 큰 규모로 네, 성장하는 네, 데 네. 있어서 어쨌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본인 돈을 안 들이고 아 맞아요. 이런 테스트들을 맞아요, 다 맞아요. 옆에서 정말 네. 가까이서 시시각각 봤죠. 다 변하는 네, 것들을 네, 네. 보실 수 있었던 네. 게 엄청 크게 얻은 자산 중에 하나겠네요.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토스가 유니콘 같나요? 아 그쵸. 유니콘은 갖고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죠. 상장 준비하고 네. 있죠. 나스닥에 상장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가는 스타트업의 초기에 어쨌든 있으면서 이 조직이 변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셨고 사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네, 빡세다. 뭐 빡세다. 이거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토양어선이다. 뭐 좀 그런 이유로 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잘 딛고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들을 네. 옆에서 잘 보셨다니까. 근데 진짜 빡세긴 했어요. 그때 당시엔 더. 네. 맞아. 근데 지금도 빡센데 그때는 더 빡셌죠. 맞아요. 근데 뭐 스타트업이 안 빡셀 수가 있나요? 아 맞죠. 지금도 6시 일어나서 10시까지 일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맞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때 그런 경험들이 창업가로서의 마인드를 길러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회사에 이제 같이 공동 창업한 분이 당근에 계셨었는데 당근. 네.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토스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창업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율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토스가 창업 사관학교다. 약간 말하자면 약간 그 사립 그러네요. 정창사 느낌. 그러네. 사립학교네. 그런 느낌으로 학교 돈 받고 있긴 하지만 좋은 학교네요. 좋은 학교 돈도 주고 돈 주면서 그쵸. 가르쳐주는. 네,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때 안 했으면 지금 이만큼 못했을 것 같아요. 더 오래 걸렸거나.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하는 동료들을 옆에서 같이 보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내가 물론 당연히 일을 하니까 근로소득을 버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배울 수도 있고 그쵸. 또 인적 자원들도 또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영원님도? 제가 토스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는 좀 웃기긴 한데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거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게 약간 항상 하시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그게 있어요. 신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리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자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런 솔루션을 몇 번 낸 거를 옆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항상.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고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고 뭔가 그 가능성의 제약이 하나도 없고 다 풀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솔루션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여기 안 다녔으면 못 배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건 근데 전 제가 창업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창업을 할 커리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쵸? 이제 연차가 또 됐고.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애초에 그냥 뭔가 딴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애초에 뭐가 많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켜보면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전 돌아보면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행을 가서 동생이 사는 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팀도 꾸려지게 된 거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포토부스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살고 계셨던 데가 말레이시아였나요? 네네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페낭을 놀러 갔다가 네네네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포토부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장소가 잘 안 구해져서 못하게 됐고 장소가 대신에 이제 개발자와 저의 어떤 의지 그리고 그거는 피력을 해서 뭔가 얻어냈다. 이제 하게 됐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안 돼도 한국에서 뭐 해보자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개발자분이랑 다른 분이랑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본 게 지금 서비스가 된 거거든요. 영화님께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한 6개 정도 했는데 되게 나열하면 되게 많은데 뭐 제가 업무 자동화나 효율화 쪽에 관심 있으니까 그거 강의도 만들고 하셨으니까. 네 불교 앱도 만들어보고 불교회. 네 저 목사님 딸이거든요. 저는 이게 저요. 너무 웃겼어요. 목사 딸인데 불교 앱 만들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축구 앱 만들어보고 축구회. 네 축구 뉴스 앱이에요. 축구 뉴스에 네. 축구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 저 진짜로? 풋살해요. 진짜요? 사실 이거 하면서 시작했어요. 아, 근데 약간 이제 광인 돼가지고 라식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원래 안경 썼거든요. 축구하려고 라식을. 맞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네, 그리고 심리 테스트도 만들어보고. 심리 테스트. 네, 비슷한 MBTI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거 만들어보고 또 전화 타로 서비스 만들어보고 이게 좀 이제 잘 돼서 저희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그 사이사이에 뭐 또 있어요. 뭐 하다가 안 한 거, 뭐 하기로 할까 하다가 안 한 거,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렇죠. 네. 어쨌든 테스트를 빨리 하고 빨리 보고 빨리 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타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네. 결론이 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접점이 없잖아요. 목사님 딸이셨고 디자이너셨는데 타로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또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일단 제가 그 토스에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일했던 데가 다른 타로 서비스, 타로 사주 서비스 만들던 운세 만들던 곳이었는데 네. 제가 운세 앱을 하진 않았고 거기서는 이제 타로 카드 온라인 굿즈를 만들었었어요. 카드 만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겨서 타로나 운세 쪽을 되게 많이 팠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양분이 돼서 하게 된 거고 처음에 운세 그 전화 타로 할 때도 제가 타로를 봐줬어요. 공부하셨던 그런 걸 바탕으로. 보통 전화를 이제 받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뭐 상담해드릴게요 하고 제가 카드 펼치고 여기서 보거든요. 이렇게 그런 류의 되게 약간 좀 그 뒤에 사람 있어요. 약간 그 자동 판매기 자판기 뒤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것처럼 직접 그렇게 제가 했었죠. 그럼 진짜 1인 다역을 하셨겠네요. 네네. 개발 빼고 다 한다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양하게 하셨던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경험의 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맞아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타로에서 어쨌든 지금 우주고양이 보라로 넘어올 때는 조금 타로보다는 더 서비스가 깊이 있게 넘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전이 된 단계들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저희가 타로 서비스를 만들 때 그 뒤에 이제 전환율을 보면서 계속 점검을 하는데 네. 사용자를 데려오는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이는데 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상태였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을 더 싸게 데려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앱이 만들어졌어요. 앱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비용은 보통은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앱이었는데 전화 타로는 사실 이 사용자분들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되게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이 쓰시는 앱이었고 저희가 타로 앱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드는 앱이 좀 귀여워요. 그러니까 항상 좀 예쁘고 뭔가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사용자가 본인이 만들고 본인 입으로. 네, 귀엽긴 해요. 아, 네. 귀엽죠, 귀엽죠. 네, 사용자가 되게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 서비스로 사용자를 데려오는 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둘 다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앱만 더 집중해서 운영을 해보자 아, 라고 해서 앱을 더 디벨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 사주는 3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주 고객층이었는데 네네. 좀 이 앱을 만들면서 캐릭터도 귀엽게 가져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10대, 20대 네. 이쪽이 더 많아지신 건가요? 네, 10대, 20대가 제일 많은 편이고 그 뒤에 네. 30대까지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쓰는 앱이 됐어요. 그렇죠. 연령이 확 어려지니까 네. 데려오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 네. 아예 새롭게 이거를 더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기능을 뭐 이것저것 붙여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안 쓰는 건 버리고 뭐 약간 이렇게 했었었는데 더 잘 하고 싶은데 요새 좀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쵸. 요새는 이제 신년 사주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사용자분들이 좋아하는 기능들 좀 더 디벨롭해서 올리지 않을까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확실히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네, 귀엽긴 그런 해요. 팬들이 잘 모일 것 같아요. 그 귀여운 애가 답장해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또 즐겁겠어요. 네. 지금 아니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비가 지금 내 남자분들 거의 없죠. 한 뭐 한- 20%? 네, 그 정도. 어, 네, 그렇군요. 그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귀엽게 만든 것 치고는. 그렇죠. 남자분들도 그러면 연령대가 비슷한가요? 20, 30대? 네, 맞아요. 그렇죠. 아마 10대는 많이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운세 앱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막 여기까지 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걸 진짜 성공 뭔가 런칭 성공 여기까지 만드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회가 아직 많지 않을까. 음, 네, 다른 분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영화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어쨌든 말씀 주셨던 10대부터 30대 사이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런 운세나 사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세상이 불안하니까 음, 흉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의지하는 것 같고 약간 저는 계속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요. 네,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내가 불안할 때 뭔가를 이제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뭐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내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 터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이런 창구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 수요가 네. 분명하게 있다. 네. 근데 그게 꽤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맥락을 좀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운 맥락이랄까?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는 패턴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유독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근데 진짜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네. 뭐라고 딱 답을 내리긴 참 네, 애매하긴 네. 하네요. 이제 역사나 뭐 이런 거에도 있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까 그 타겟과 영화님의 연령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영화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놓고 얘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항상 타로나 사주를 생각했을 때 이게 도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타로를 배우고 나서 타로를 봐주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타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너무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구로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맞아.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그 문화적인 맥락과 잘 이어져가지고 내 마음도 털어놓고 뭔가 미래를 좀 보는 느낌으로 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이 사주라는 게 특히 신년사주 같은 거는 약간 재미로 보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연례 행사처럼 아, 나 이걸 꼭 봐야지 내년이 좀 좋아져.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들이 좀 약간 낙차라고 할까요? 신년에도 보니까 그 뒤에도 이제 본다. 약간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뭔가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스몰 토크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제를 꺼낼 때 또 이런 것만한 게 또 없는 것 같긴 해요. 나 이번에 사주 봤는데 이러면 어디서 봤어? 거기 괜찮아? 맞아, 뭐래? 맞아. 이러면서 이제 잘 대화가 맞춰? 유지가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실 내 얘기를 남한테 하는 것도 그렇게 막 썩 뭐랄까요 자연스럽진 않은 문화적 환경이 있는 것 그쵸, 그쵸, 같아서 그쵸.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기가 좀 멈칫멈칫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는 그래도 내가 편하게 좀 얘기할 수 맞아요, 있지 맞아요. 않나. 그게 딱 보면은 그 대면으로 사주 보는 것도 나랑 그 봐주시는 분 1대1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 얘기를 진짜 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상담실처럼. 맞아요. 약간 저는 그게 좀 닮아 있다고 느끼거든요. 심리 상담실이랑 그 사주 봐주시는 맞아요. 그 점사를 봐주시는 분들이랑 네, 그래서 그런 류의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타로 카드도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의 여성분들이 심리 상담 도구로 만들었다. 애초에 좀 그런 그런 썰도 목적이 있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기가 좀 편안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보면은 이제 그 점성술을 믿는 분들도 다 그러니까 서양의 분들도 다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성별의 그런 차원에서도 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영향이 맞아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러겠네요. 들긴 해요. 어쨌든 24년이 마무리가 되고 25년을 맞이하시는데 25년을 어떻게 좀 개인적인 목표 혹은 나는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저희 목표는 일단 저희가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그 미국에서 좀 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꽤 오래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세가 아니더라도 좀 글로벌에 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고 네, 싶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공시키는 게 목표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회사의 목표라면, 개인적으로는 좀 그 작년과 재작년이 저한테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창업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 2년 가까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 진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뭔가 좀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보내면 좋겠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로 더 하려면 더 일을 잘해야겠다. 그냥 약간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냥 딱 필요한 거를 되게 많이 하고, 내 에너지 아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음, 이게 또 소중한 가족들과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면 또 본업을 잘 해내야 맞아요. 여유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참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네. 지점들이. 그래서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런 것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냥 이제 모두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맞아요.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요. 특히나 더 어쨌든 결혼을 하신 입장에서 이세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면 훨씬 더 그런 유혹이 심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치만 뭐 그냥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그 성취를 되게 잘 이루고 싶은 생각은 되게 강하고요. 그래서 이세 계획이나 뭐 이제 자녀 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하면서 그 성과도 내고 맞아요. 그 소중한 사람이랑 시간도 보내고 여기 음,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걸 하려면 정말 일을 잘해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 잘한다는 게 요새 느끼는 건데 애쓰고 시간을 많이 쓴다고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얻어낼까? 약간 이게 되게 뭔가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2025년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원하는 바가 뭐 어떤 것입니까? 미국에서 성공.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네, 네. 하는 게 나의 미션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빠르게 달성할 수 네. 있을까? 이게 네. 가장 큰 네. 고민이시군요. 네. 근데 좀 고민인 게 어쨌든 그 문화가 다른 곳에 그쵸. 한다는 거는 가서 하는 것밖에 없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시겠군요. 네, 가긴 할 것 같아요. 3월에 갈 거긴 한데 한 3개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작년 이맘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그건 재작년은 좀 이른 거지만 제가 만약에 2013년에 그 홍보대 행사 갔을 때도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거야 11년 뒤에 그러면 안 믿었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누가 그걸 믿었겠어요. 네.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영화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변화를 또 이끌어내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이런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내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회고를 하실 수 있길. 근데 그때는 또 집에 와 있지 않을까. 그쵸. 또 연말에는 집에 있다가. 네, 신년이 중요하니까요. 또. 네, 그러니까요. 또 한국은 또 신년은 또 네. 가족과 보내야죠. 네. 그래서 꼭 내년 한 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글로벌 시장에 이름 석자라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 여정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계속.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야 안 지치고 끝까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부디 지치지 않고 재밌게. 네, 재미있고 즐겁게 그리고 몸 건강하게 맞아요.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담, 새해 덕담. 그렇죠. 새해 덕담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끝으로 아쉬운 게 있으시면 뭐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무슨 말 하시나요, 다른 분들? 뭐 크게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전 항상 요즘이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나의 삶이 너무 소중해서 맞아. 그거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행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만드는 일들도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알고 해보실 수 있는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실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2025년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열심히 못 찾으셨다면 시도를 해서 찾아보시고 맞아. 그걸 에너지로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또 기초 체력을 기르시길 또 바라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음에 또 초대하면 와주시나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성공기를 또 미국 오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가 되면 미국에서 또 자리를 잘 잡아두시면 또 제가 한번 놀러 가도록 너무 좋죠.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김영의 파리 헤르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